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입니다. 승무패 27회차와 28회차는 예상대로 1등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합의 경기였습니다. 두 번 이월된 승무패 29회차 꼭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29회차 분석에 앞서 오늘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 경기를 저는 시청해 보았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역시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맨유는 수비진의 대거 이탈로 수비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경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29회차도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무패 29회차 1부 EPL 경기, 리그 종착역이 다가온다. 어느 팀이 더 절실한가 한 번 정도 고민해보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본머스 대 브랜트퍼드 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기록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컬러로 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머스 최근 5경기를 보면 7득점에 8실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골득실 기록입니다. 직전 경기 아스날의 3대0 패배는 어찌 보면 당연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본머스 리그 홈 경기를 보면 26득점에 26실점, 골득실은 제로. 패배 확률을 계산해보면 27%로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머스 결장자는 9명, 그중 왼쪽 수비수와 공격수가 지난 경기 퇴장 그리고 부상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머스의 특징 및 동기부여를 보면 최근 홈 6경기 패배가 없다. 좋은 경기 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이번 리그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픽을 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원정팀 브랜트퍼드는 최근 5경기를 보면 10득점에 5실점, 골득실은 좋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 홈에서 풀럼과 지루한 공방전 끝에 0대0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저는 느낀 점은 역시 동기부여가 없는 브랜트퍼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리그 원정 경기를 보면 25득점에 30실점, 원정에서는 골득실이 좋지가 않습니다. 승리 확률을 계산해보면 22%, 원정에서 브랜트퍼드의 승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브랜트퍼드의 특징 및 동기부여를 보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골로 매우 낮다. 큰 동기부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양팀 평균 득점은 같다. 최근 5경기 골득실은 브랜트퍼드가 좋다. 리그 홈과 원정 승리 확률은 본머스가 높다. 결장자 변수는 본머스가 불리하다. 작년도 상승은 브랜트퍼드가 약 우위다. 양팀 동기부여가 크게 없다. 그래도 동기부여를 정한다면 리그 마지막 홈 경기 치르는 본머스가 조금이라도 크다. 전체적인 기록을 종합하면 어느 팀이 특별히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원정 약세 브랜트퍼드는 선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도 무기력함을 보여줬던 브랜트퍼드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리그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에 방점을 두고 홈팀 본머스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에버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에버튼 최근 5경기 6득점에 7실점, 리그 홈 경기는 21득점에 18실점, 홈 경기는 그래도 좋은 기록입니다. 에버튼 특징은 최근 홈 4경기 패배가 없다. 그리고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셰필드는 최근 5경기 패패 5연패 중에 있습니다. 5득점에 18실점,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는 1승밖에 없는 셰필드이다. 그리고 결장자가 10명인데 그중 최고 득점 선수 올리버 맥버니도 결장한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셰필드는 최근 11경기 승리가 없다. 강등이 확정되었다. 큰 동기부여가 없다. 이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아도 강등이 확정된 원정팀 셰필드가 우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리그 마지막 홈 경기 치르는 에버튼 승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번 뉴캐슬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뉴캐슬 최근 5경기 14득점에 4실점, 실점이 매우 적습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벌리에게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리그 홈 경기 골득실을 보아도 48득점에 21실점, 홈 경기에서는 더욱더 골득실이 좋습니다. 뉴캐슬 특징은 최근 홈 7경기 패배가 없다. 다음 원정팀 브라이튼은 최근 5경기 2득점에 11실점, 득점력이 매우 떨어졌다. 직전 경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바지 PK로 겨우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았지만 역시 브라이튼 득점력에 있어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는 24득점에 34실점, 원정 경기 좋지가 않다. 브라이튼의 특징을 보면 최근 2경기 1득점, 역시 득점이 낮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최근 원정 7경기 승리가 없다. 다시 말해 원정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원정 경기 후 2번의 홈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홈 경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 경기 골득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 뉴캐슬이 크게 앞서고 있다. 브라이튼 최근 경기 흐름은 매우 안 좋다. 브라이튼은 직전 경기 애스턴 빌라에게 1대0 신승을 거두었지만 경기 흐름은 좋지가 않았다. 최근 홈 7경기 패배가 없는 뉴캐슬, 최근 원정 7경기 승리가 없는 브라이튼. 저희 방송은 뉴캐슬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토트넘 대 벌리 경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알지만 토트넘은 최근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4연패 중입니다. 골득실도 7득점에 14실점, 실점이 득점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는 36득점에 24실점, 그래도 홈 경기 골득실은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특징은 최근 7경기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번 경기 벌리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남은 경기는 3경기. 현재 아스톤 빌라와 승점 7점 차이. 리그 4위, 자력으로는 힘들어졌다. 그러나 1%의 희망도 있다. 다음 원정팀 벌리는 최근 5경기 패, 무승, 무패. 리그 원정 경기를 보면 3승 5무 10패. 역시 하위팀 성적입니다.
벌리는 최근 18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18위 루턴타운과 17위 노팅엄과 최후의 강등 싸움이다. 그러나 매우 불리한 기록이다. 직전 경기 노팅엄은 승리를 거두었다. 벌리는 패배, 승점은 5점 차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강등 탈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4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기록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벌리 강등 버프 기적을 기대하기란 힘들어지는 모양새라고 생각한다. 4연패 중인 토트넘 승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직전 경기 아스톤 빌라도 패배. 여전히 승점 7점 차이다. 아스톤 빌라 남은 두 경기는 리버풀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아스톤 빌라 만만치 않은 두 경기다. 만약 아스톤 빌라가 두 경기 모두 패하고 토트넘이 벌리전을 포함 남은 세 경기를 승리하면 리그 4위도 가능하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직까지 동기부여 불씨가 살아있는 토트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번 웨스트햄 대 루턴타운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최근 5경기 승, 패패, 무패, 6득점에 15실점.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직전 경기 첼시 경기를 보아도 무기력한 경기 웨스트햄 5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홈 경기 기록을 보면 6승 8무 5패, 무승부가 8번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5번 경기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승패 2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웨스트햄 1픽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햄의 특징은 최근 9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다. 반면 원정팀 루턴타운은 최근 5경기 6득점에 14실점, 좋지가 않다. 원정 경기도 23득점에 45실점, 역시 좋지가 않다. 루턴타운의 반가운 점은 기존 결장자 중 주전 수비수들이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루턴타운 특징은 최근 15경기 실점하고 있다. 원정 8경기 승리가 없다. 루턴타운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지만 17위 노팅엄과 19위 벌리와 피말리는 강등 싸움이다. 19위 벌리는 약간 멀어져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17위 노팅엄과의 강등 싸움은 벼랑 끝 싸움이다. 5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트햄 최근 경기 매우 부진하다. 루턴타운은 강등 탈출 동기부여 외에는 좋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는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루턴타운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에버튼과 1대1 무승부 승점 1점을 챙겨 강등 탈출 불씨를 남겼다. 루턴타운 17위 노팅엄과 승점 3점 차이, 무승부도 강등 탈출이 어렵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기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웨스트햄이 홈 경기에서 8무, 무승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웨스트햄의 승무 사이드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5번 경기 루턴타운의 강등 버프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며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2픽으로 최종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웨스트햄의 리그 마지막 홈 경기 웨스트햄 승 1픽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원정이지만 루턴타운의 강등 버프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패 2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최근 5경기 5득점에 11실점 매우 부진하다.
리그 홈 경기도 25득점에 27실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 변수는 4명, 득점 공동 1위인 황희찬과 쿠냐가 부상에서 복귀한 것은 울버햄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핵심 선수인 네토는 미정으로 되어 있다. 이 경기 네토의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리그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는 있다. 경기 일정은 5일 경기 후 11일 이번 경기입니다. 직접 맨시티와의 경기를 보면 황희찬과 쿠냐는 후반 말미에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5경기 승승승 무승. 오늘 새벽 맨유와의 경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최근 5경기만 보면 리그 2위 성적입니다. 13득점에 3실점. 그러나 리그 원정 경기를 보면 4승 6무 8패, 17득점에 31실점. 물론 이것은 리그 초반부터 중반까지 모두 기록이기 때문에 최근 5경기 흐름과는 어찌 보면은 상반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원정 경기 기록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경기 흐름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결장자 5명, 오늘 맨유 경기를 보아도 중원의 핵심 제퍼슨 레르만은 결장하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5경기 11득점, 득점력이 매우 높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원정 경기 다음 그리고 리그 마지막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오늘 7일 경기 후 11일 경기 일정만 보면 울버햄튼이 유리한 경기 일정입니다. 6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3인방 황희찬, 쿠냐는 부상에서 복귀했다. 네토도 미정으로 되어 있다. 만약 3인방이 출전한다면 울버햄튼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리그 마지막 홈 경기 기대할 만하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후반 5경기는 리그 2위 성적, 너무나 좋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무패 29회차 1등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고비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기입니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번 노팅엄 대 첼시 경기입니다. 노팅엄 최근 5경기를 보면 6득점에 10실점. 직전 경기 세필드에게 3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리그 홈 경기를 보면 25득점에 27실점. 평균적인 득실점입니다. 노팅엄 특징과 동기부여를 보면 최근 2경기 무득점 경기, 득점력은 떨어져 있다. 11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동기부여는 강등 절벽에서 치르는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다. 충분히 발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입니다. 최소 승점 1점은 챙겨야 강등에서 탈출 유리해진다. 바로 이 점이 이번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첼시는 최근 5경기를 보면 15득점에 7실점, 매우 좋은 경기 흐름이다. 직전 경기도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5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를 저는 직접 보았지만 역시 첼시가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리그 원정 경기를 보면 17득점에 31실점,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상성을 보면 작년도 3번 맞대결 노팅엄이 1승 2무로 우세했습니다. 이 기록도 이번 경기를 선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주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8번 경기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팅엄 완전한 강등 탈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점 1점이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경기이다. 만약 이번 경기 패하고 루톤타운이 승리를 한다면 승점이 같아진다. 노팅엄 마지막 홈 경기, 정말로 중요한 경기입니다. 노팅엄의 강등이냐 잔류냐 사활이 걸린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승부 조작이 없다고 하면 첼시가 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노팅엄의 동기부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노팅엄이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무승부 작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8번 경기, 저희 방송은 무패 투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EPL 마지막 경기 맨유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맨유 최근 5경기 9득점에 11실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수비선수 이탈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는 28득점에 25실점. 맨유의 특징은 8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 아스널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3득점에 4실점. 원정은 42득점에 13실점. 아스널은 현재 리그 1위이다. 그러나 맨시티와 승점 1점 차이다. 따라서 동기부여는 매우 크다. 12번 경기 정리하면 이 경기는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맨유는 아스널 다음 경기가 리그 마지막 홈 경기 뉴캐슬 경기다. 어찌 보면 여기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다. 반면 아스널은 맨시티와 리그 1위 싸움. 맨시티는 남은 경기가 3경기. 모두 승리한다면 맨시티가 리그 1위를 확정 짓습니다. 따라서 아스널은 무승부도 안 된다. 남은 2경기 모두 승리하고 맨시티 경기를 기다려봐야 한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큰 원정팀 아스널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무패 29회차 1부 경기 EPL 8경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EPL 경기는 정배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승무패 29회차 2부 라리가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리가 경기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무승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라리가 무승부 경기를 포함해 투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 비아레알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의 최근 5경기는 9득점에 7실점, 나쁘지 않다. 직전 경기 비아레알은 한 명이 퇴장당했고 셀타비고에게 3대2로 패배했습니다. 29득점에 26실점, 나쁘지 않다. 비아레알의 결정자는 7명, 그중 핵심 선수 제라드 모레노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전 셀타비고전 경기도 결장했습니다. 다음 원정팀 세비야는 최근 5경기 9득점에 2실점, 실점이 매우 적다. 리그 원정 경기는 19득점에 22실점, 원정 경기는 좋은 편은 아니다. 세비야는 최근 비아레알과 5번 맞대결 2승 3무, 패배는 없었다. 최근 원정 4경기 패배가 없다. 세비야의 특징을 보면 좋은 흐름이다. 7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팀 내 핵심 선수 출전 여부가 이번 픽의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출전 여부를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차적으로는 기본 데이터는 최근 5경기 득점은 양 팀이 동일하다. 그러나 실점에서는 세비야가 매우 적다. 그러나 세비야 원정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뒤죽박죽인 경기가 선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무패 29회차 두 번째로 고비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무조건 투픽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패냐 승무패로 지우냐 이런 느낌의 기록입니다. 저희 방송은 픽에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 경기는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로 갈라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 빌바오 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빌바오의 최근 5경기는 5득점에 7실점, 실점이 많다. 최근 경기 부진하다 직전 경기 헤타페에게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홈 경기는 38득점에 16실점, 매우 좋은 홈 경기의 골득실 기록입니다. 리그 홈 경기 1패밖에 없다. 빌바오의 결장자 변수는 6명 중 중앙 수비수 2명이 퇴장 결정한다. 수비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빌바오 특징은 최근 홈 20경기 패배가 없다. 엄청난 홈 경기 기록입니다. 반면 원정팀 오사수나를 보면 최근 5경기 승, 패,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도 20득점에 27실점. 오사수나 결장자 변수는 5명, 그중 팀 핵심 선수이자 팀 내 16골 최다 득점 선수인 안테 부드미르가 부상으로 결장한다. 그리고 도움 2위 존 몽카올라가 직전 경기 퇴장, 이번 경기 결장한다. 오사수나 특징은 최근 4연패 중이다. 9번 경기 정리하면 홈 강자 빌바오, 중앙 수비수 2명 퇴장 징계 결장은 이번 경기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오사수나 최근 극진한 부진, 그리고 이번 경기 최고 득점 선수 결장,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홈팀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카디스 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카디스의 평균 득점은 0.7골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3득점에 9실점, 득점력이 매우 낮은 카디스입니다.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에게 3대0 패배, 이것은 당연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홈 경기 15득점에 19실점. 리그 홈 경기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승 8무 5패, 홈에서 무승부가 8번이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카디스 특징은 최근 5경기 3득점, 득점력이 낮다. 다음은 원정팀 헤타페는 평균 득점이 1.2골, 헤타페 역시 평균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5경기를 보아도 4득점에 5실점, 역시 득점력이 저조하다. 헤타페 리그 원정 경기 기록을 보면 2승 8무 7패, 원정에서 2승밖에 없지만 역시 무승부가 8번이나 있었다. 카디스와 헤타페의 공통점은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 이 기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헤타페 특징은 최근 5경기 카디스와 맞대결에서 2승 3무, 패배는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러면 10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등 위기 카디스, 17위 셀타비고와 승점 5점 차이. 이번 경기 제외하고 남은 경기는 3경기뿐. 홈 경기는 이번 경기와 라스 팔마스 경기. 따라서 카디스는 홈 경기라도 무조건 승리를 해야 강등 탈출 일말의 희망이 있다. 헤타페도 원정 경기는 2승뿐. 그러나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 이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는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헤타페보다는 강등 위기에 있는 카디스가 동기부여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홈 경기, 따라서 저희 방송은 카디스의 승무 사이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 AT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 홈 경기를 보면 40득점에 18실점, 홈 경기 1패뿐. 홈 경기가 매우 강한 AT 마드리드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셀타비고와 10번 맞대결 7승 3무, 압도적인 우세 기록이다. 다음은 원정팀 셀타비고는 원정 경기를 보면 23득점에 32실점, 역시 실점이 많다. 셀타비고 특징은 리그 17위, 완전한 강등 탈출은 아니다. 따라서 셀타비고도 동기부여가 있다. 11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록이 홈팀 AT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다. 단 한 가지 셀타비고 승점 1점이라도 챙기려는 선수비 무승부 작전도 예상된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이 경기 무승부를 바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픽 사정상 홈팀 AT 마드리드 완픽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만약 픽에 여유 있다면 무승부 정도도 한번 받쳐가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13번 발렌시아 대 라요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최근 5경기 승승 패패패 3연패에 빠져있다. 그러나 리그 홈 경기는 40득점에 18실점, 홈 경기 골 득실은 매우 좋다. 최근 3연패에 빠져있는 발렌시아입니다. 반면 원정팀 라요는 평균 득점이 0.8골, 발렌시아나 라요는 득점력이 매우 낮다. 최근 5경기는 2득점에 5실점, 역시 득점이 매우 낮다는 기록입니다. 라요는 직전 경기 리그 꼴찌 홈에서 알메리아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라요의 특징은 최근 원정 4경기 무득점 경기, 최근 원정 8경기 승리가 없다. 원정 기록이 매우 나쁜 라요입니다. 13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기록에서는 발렌시아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발렌시아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나쁘다. 반면 라요는 최근 5경기 2득점이 말해주듯 1득점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발렌시아도 득점력이 낮고 최근 경기 흐름이 나쁘다. 이 경기 완픽으로 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승무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되는 그런 기록 경기입니다. 저희 방송은 픽 사정상 완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승무패 29회차 라리가 마지막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베티스 최근 5경기 9득점에 6실점, 좋은 기록이다. 리그 홈 경기 기록을 보아도 24득점에 15실점, 실점이 매우 낮다. 그리고 무승부도 많았다. 베티스는 결장자가 5명, 이 중 핵심 선수인 이스코가 미정으로 되어 있다. 베티스 특징은 최근 9경기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5경기 7득점, 득점력은 상승되었다. 다음은 원정팀 알메리아는 최근 5경기 패, 무패, 패승, 5득점에 10실점, 역시 리그 꼴찌 기록이다. 그러나 알메리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라요에게 1대0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귀중한 1승이었습니다. 물론 알메리아는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베티스 리그 전체 평균 득점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5경기 득점력이 약간 상승했다. 베티스의 장점은 실점이 낮다는 것이다. 베티스 핵심 선수 이스코 미정은 베티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러나 강등이 확정된 알메리아, 직전 경기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련둘 것이 없다. 14번 경기는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홈팀 베티스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EPL과 라리가 경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강등권팀 투픽 처리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EPL은 정배 위주 느낌입니다. 그리고 라리가는 무승부 포함 투픽을 꼭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회차, 28회차 2월 된 이번 29회차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